죄송한데요. 직계 가족이 아니면 면회 안 됩니다. 최상병이 차갑게 말하자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주한이는 우리 외손자인데 제가 키웠거든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75세 할머니는 새벽부터 버스 3번 갈아타고 왔지만 차가운 현실 앞에서 무력했다. 단 한 장의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가족은 서로를 볼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사단 전체가 얼어붙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본편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올여름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2025년 여름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경북 문경의 한 육군부대 정문 앞입니다.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오후 2시, 허름한 검은색 블라우스를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정문 근처 그늘에 서 있습니다. 임재숙 할머니였죠. 할머니의 모습은 누가 봐도 평범한 시골 할머니였습니다. 낡아서 색이 바랜 검은색 마스크, 군데군데 실밥이 풀린 블라우스, 그리고 손잡이가 닳아서 반질반질해진 인조가죽 핸드백을 들고 계셨습니다. 75세의 나이답게 허리는 약간 구부정했고 가끔씩 무릎을 주물러 주시는 모습에서 고생스러운 삶의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면회 등록하러 오셨습니까? 정문 초병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서는 구겨진 서류 몇 장과 함께 병원 처방전, 그리고 아껴둔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보였습니다. 네, 우리 주한이. 김주한 병사 면회 왔습니다. 초병은 친절하게 면회실로 안내했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틀어진 면회실에서 행정보급관 최상병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최상병은 이미 부대 생활에 익숙해진 모습으로 할머니를 한번 훑어보더니 무심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하네요. 최상병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이 서류로는 면회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주한이는 우리 외손자인데.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니까요. 직계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면회 규정상 직계 가족이 아니시면 면회를 허용할 수 없어요. 최상병의 말에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직계 가족이 아니라뇨? 주한이 엄마는 우리 딸인데. 그 애가 죽고 나서 제가 키웠거든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상병은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겉보기에 평범한 시골 할머니인 임재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집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외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왔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럼 주한이한테 연락이라도 해주실 수 있나요? 할머니 왔다고. 훈련 중이라서 개인 연락은 어렵습니다. 최상병의 말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에 뭔가 다른 것이 스쳤습니다. 슬픔과 함께 묘한 위험 같은 것이었죠. 하지만 최상병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부대 안쪽 훈련장에서는 김주한 병사가 다른 전우들과 함께 혹독한 여름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23세의 주한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병사였습니다. 땀에 젖은 군복을 입고 무거운 장비를 메고 뛰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훈련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김주한, 더 빨리 뛰어. 예, 분대장님. 주한은 할머니가 면회 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군대 가서 고생하는데 괜히 걱정 끼치면 안 된다며 연락을 자주 하지 않으셨거든요. 한편 부대 식당에서 일하는 김영숙 아주머니가 우연히 면회실 앞을 지나가다가 할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김영숙은 이 부대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던 김영숙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저분, 설마. 김영숙은 발걸음을 멈추고 할머니를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가려져 있지만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곳에 계실까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김영숙은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지만 계속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면회실을 나와 정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돌아가는 버스 시간을 확인해 보니 2시간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문 옆 느티나무 그늘 아래 쪼그려 앉으셨습니다. 어차피 서울 가봐야 아무도 없어. 저 애라도 얼굴 한번 보려고 했는데.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리며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비록 허름한 옷차림이지만 할머니가 물을 마시는 모습이나 앉아있는 자세에서 뭔가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오후 4시가 되어가자 햇볕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부대 정문을 바라보며 앉아 계셨습니다. 혹시라도 주한이가 나올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그때 김영숙 아주머니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창문 밖으로 할머니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의 옆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어머, 정말 그분이신가? 김영숙의 손에서 설거지하던 그릇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수십 년 전 기억이 번쩍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맞다. 분명히 그분이야. 그런데 왜 여기에? 그것도 이런 모습으로. 김영숙은 급히 장갑을 벗고 창문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정말 그분이라면 이건 큰일이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부대 안에서는 저녁 식사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정문 앞 그늘에 앉아 계셨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자꾸 주물러 주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누구도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면회 거절 후에도 부대를 떠나지 않고 정문 옆 그늘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도 8시가 되어도 자리를 뜨지 않으셨죠. 버스 시간은 이미 지났지만 할머니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서울 가봐야 아무도 없어. 저놈이라도 얼굴 한번 보려 했지.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낡은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그 손수건에는 주한이가 어릴 때 수놓아준 작은 꽃무늬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며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한편 식당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마친 김영숙 아주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할머니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김영숙은 급히 앞치마를 벗고 부대 본부 건물로 향했습니다. 장군님께 말씀드려야 해. 김영숙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사단장 집무실은 이미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장태석 소장은 저녁 회의 때문에 늦게까지 회의실에 있었거든요. 장군님 계십니까? 김영숙이 회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는 여러 영관급 장교들과 함께 다음 날 훈련 계획을 논의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지? 장태석 소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55세의 장태석은 카리스마 넘치는 인상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군인이었습니다. 김영숙을 보자 살짝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김아주머니,
지금 회의 중인데. 죄송합니다, 장군님. 그런데 정말 급한 일이라서요. 김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태석은 김영숙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회의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장군님, 그분 예전에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옛날에 포천 부대 있을 때. 김영숙이 말을 잇지 못하자 장태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정문 앞에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면회 거절당하고도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분이 혹시. 김영숙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장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떠오르는 기억이 있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생긴 분인가? 75세 정도 되어 보이시고 검은색 옷 입으시고. 그런데 장군님, 그분 눈빛이 예전 그분과 똑같아요. 장태석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십 년 전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포천 부대에서 만났던 한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죠. 설마 그럴 리가. 장태석은 중얼거리며 창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멀리 정문 앞 그늘에 앉아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시각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주한은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훈련으로 지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성실한 표정이었습니다. 야, 김주한. 오늘 면회 왔던 것 같던데? 동료 병사 하나가 말했습니다. 면회요? 누가요? 주한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왔는데 면회 안 되고 그냥 가셨다던데? 할머니라고요? 주한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할머니가 올 만한 일이 있었나 생각해 봤지만 최근에 연락도 없었고 갑자기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혹시 임재숙 할머니셨나요? 그건 잘 모르겠고 행정실에 가서 확인해 봐. 주한은 급히 밥을 마저 먹고 행정실로 달려갔습니다. 최상병이 아직 남아서 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상병님, 오늘 저한테 면회 오신 분 계세요? 아, 너구나. 할머니 한 분 오셨는데 가족관계 증명이 안 돼서 면회 거절했어. 최상병의 말에 주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떤 분이셨는데요? 임재숙인가?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너 외할머니라고 하시더라. 외할머니요? 그럼 정말 우리 할머니세요. 주한이 소리쳤습니다. 최상병은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규정이 규정이야. 직계가족이 아니면 면회 안 돼. 그럼 할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글쎄, 그냥 가셨겠지 뭐. 주한은 급히 정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혹시라도 할머니가 아직 계실까 해서였습니다. 정문에 도착하니 초병이 교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할머니 한 분 보셨어요? 면회 거절당한. 아, 그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저기 계세요. 초병이 정문 옆 그늘을 가리켰습니다. 주한이 그쪽을 보니 정말로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 주한이 달려가려는 순간 초병이 막았습니다. 잠깐, 부대 밖으로는 못 나가요. 외박허가 없으면. 그럼 할머니한테 연락이라도. 규정상 어려워요. 주한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불과 50m 거리에 할머니가 계시는데 다가갈 수도 연락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몸을 흔들더니 갑자기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주한이 소리쳤지만 부대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초병이 급히 신고하고 곧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할머니를 보며 주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김영숙 아주머니가 장태석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군님, 그 할머니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의식을 잃으면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누구 이름을? 장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석아 하면서요. 그 말을 들은 장태석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가는 가운데 부대 안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할머니가 쓰러지셨다더라, 면회 거절당하고 기다리다가 그랬다던데 하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주아는 정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할머니가 앉아 계시던 그 자리를 바라보며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미리 면회 신청을 해뒀어야 했는데. 주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을지, 면회를 거절당하고 얼마나 실망하셨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편 장태석 소장은 집무실에서 한 장의 오래된 흑백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자신과 젊은 여자, 그리고 다른 아이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 가장자리는 시간이 흘러 발해 있었고 접힌 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셨던 건가? 장태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진은 입양 가기 전 마지막으로 생모와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장태석은 겨우 돌이 지난 아기였고 사진 속 젊은 여자가 바로 임재숙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양부모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너를 낳아준 어머니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너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말이었습니다. 양부모는 좋은 분들이었지만 장태석은 항상 생모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그때 태석아 라고 부르셨다고 했지. 장태석은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입양 당시 자신의 이름은 태석이었습니다. 양부모가 성을 바꿔주면서 장태석이 된 것이죠. 생모가 지어준 이름을 그대로 간직해준 양부모에게 감사했지만 정작 그 이름을 불러준 생모의 목소리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였구나. 장태석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 시각 문경 중앙병원 응급실에서는 임재숙 할머니가 의식을 잃은 채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할머니의 신원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가방에서 나온 서류들로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보호자가 누구신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간호사가 물었지만 함께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온 것이었습니다. 일단 신원 미상 노인으로 처리하고 방송을 통해 보호자를 찾아보겠습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 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신원 미상 노인 환자의 보호자를 찾습니다. 75세 정도의 여성 환자로 임재숙으로 추정되는 분입니다. 응급실로 연락 바랍니다. 그 방송을 우연히 들은 주안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부대 내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방송이었습니다. 할머니 성함이 임재숙? 그럴 리가 없는데. 주안은 급히 행정실로 달려갔습니다. 최상병은 여전히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병님, 병원에서 방송 나왔는데 임재숙 할머니 보호자 찾는다고 해요. 그래서? 최상병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할머니세요. 제가 병원에 가봐야 해요. 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외박 허가도 없이 어떻게 나가? 주안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할머니와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복잡한 가족사를 간단히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분명히 오셨던 것 같은데 왜 기록이 없죠? 주안이 과거 면회 기록을 뒤져보려 했지만
할머니는 한 번도 공식적인 면회를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한도 입대 후 할머니를 면회 가족으로 등록해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부대 내 전화가 울렸습니다. 최상병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행정실입니다. 전화 너머에서는 병원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김주한 병사 계신가요? 임재숙 할머니 관련해서 연락드리는 건데. 최상병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주한을 바라보더니 전화기를 건네줬습니다. 너한테 전화야. 주한이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주한 병사님이신가요? 저는 문경중앙병원 간호사입니다. 임재숙 할머니의 보호자가 맞으신지요? 네, 맞습니다. 저희 할머니세요. 지금 상태가 어떠세요? 지금 응급처치는 마쳤고 탈수와 과로로 인한 실신으로 보입니다. 큰 위험은 없지만 보호자분이 오셔서 입원 수속을 해주셔야 해요. 주한의 가슴이 조금 놓였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니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군 복무 중이라 바로 나갈 수가 없어서요. 그럼 다른 가족분은 계시지 않나요? 아니요. 가족이 저희 둘뿐이에요. 주한은 목이 메었습니다. 정말로 할머니와 자신뿐인 가족이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에게 버림받은 후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주한에게는 할머니가 전부였습니다. 그때 부대 안에서는 김영숙 아주머니가 장태석 소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집무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급히 찾아갔습니다. 장군님, 장군님. 김영숙이 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장태석이 문을 열자 김영숙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그 할머니, 정말 임재숙이 맞대요. 그런데 무슨 일인가? 장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호자가 없어서 입원 수속을 못하고 있다고 해요. 김주한 병사가 외손자라고 하는데 그 애는 부대에서 못 나가고. 장태석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책상에서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간다. 장군님? 그럼 그분이 정말. 김영숙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장태석은 잠시 멈춰서서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김아주머니,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네, 장군님. 장태석은 급히 부대를 나섰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될 생모를 향해서 말입니다. 문경중앙병원 응급실 앞에 장태석 소장의 승용차가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평소 침착하던 장태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큰 걸음으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임재숙 환자는 어디에 계십니까? 접수 데스크에서 물었을 때 장태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환자복을 입은 장태석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장태석은 군인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간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장 계급장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장군님, 그런데 환자분과는 어떤 관계이신지. 그분은 장태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수십 년 동안 찾지도 않았던 생모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족입니다. 장태석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응급실 3번 침대에 누워있는 임재숙 할머니의 모습을 본 순간 장태석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고 있는 할머니는 너무나 작고 여위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장태석이 침대 옆에 다가가자 할머니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고 계시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의사가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과 맥박이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탈수와 피로로 인한 일시적 실신이었어요. 하지만 연세를 생각하면 며칠 입원해서 관찰하는 게 좋겠습니다. 장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던 할머니의 시선이 장태석에게 머물렀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할머니는 장태석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돌이 갓 지난 아기였던 아들이 이제 55세의 장군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장태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시각 부대에서는 주한이 행정실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 수속을 하려면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자신은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병님,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주한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최상병도 난감해했습니다. 규정이 그런데 어쩌겠어? 응급 상황이라고 해도 절차는 밟아야지.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최소한 내일 아침에 부대장님 결재를 받아야. 주한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룻밤을 할머니가 혼자 병원에 계셔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한편 병실에서는 장태석이 할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장태석을 낯선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를 왜 도와주시는 건가요? 할머니의 물음에 장태석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냥 혼자 계시는 모습이 안쓰러워서요. 우리 주한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면회도 못하고.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태석은 그제서야 주한과의 관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주한이가 누구죠? 우리 외손자예요. 군대에 있는데 오늘 면회 가려고 했다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슬퍼졌습니다. 장태석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주한은 자신의 조카였던 것입니다. 할머니, 주한이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는지. 우리 딸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한이를 키웠죠. 할머니의 말에 장태석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는 여동생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돌아가셨다니. 그 딸분은 언제? 주한이가 5살 때였어요. 교통사고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장태석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만나보지도 못한 여동생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동생이 이미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한이 외에는 가족이 없으신 거군요. 네. 그 애가 전부예요. 할머니의 말에 장태석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도 할머니의 아들인데 할머니는 그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입원 수속을 해야 하는데 보호자 서명이 필요해요. 장태석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보호자란에 서명을 해야 했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간호사의 질문에 장태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들입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장태석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라고요? 무슨? 할머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장태석은 주머니에서 그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사진을 보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저는 할머니가 75년 전에 낳으신 아들입니다. 장태석의 말에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석이, 너 정말 태석이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예요. 할머니는 한동안 장태석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석아, 우리 태석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장태석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병실은 감동의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수십 년 만에 만난 모자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병실에서 모자 상봉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장태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장군님, 어디 계십니까? 군단장님께서 긴급 보고를 요청하셨는데 참모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장태석은 당황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잠시 급한 일로 외출했습니다. 곧 복귀하겠습니다. 그런데 장군님, 김주환 병사가 계속 면회 허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입원하셨다면서요? 장태석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주환이 자신의 조카라는 사실을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주환 병사요? 네, 행정실에서 울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계신다고. 장태석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의 조카가 할머니를 걱정하며 울고 있다니.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장태석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장태석의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주한이가 지금 부대에서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어요. 주한이가? 그 애가 알고 있나? 네, 병원에서 연락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군대라서 나올 수가 없어서. 할머니의 표정이 걱정스러워졌습니다. 그 애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 저 때문에. 어머니, 제가 주한이를 데려오겠습니다. 장태석의 말에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군대인데. 저는 그 부대의 사단장입니다. 할머니는 더욱 놀라며 장태석을 바라봤습니다. 사단장이라고요? 우리 태석이가? 네, 어머니. 그리고 주한이는 제 부대 소속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할머니는 운명의 신기함에 감탄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장군이 되어 외손자와 같은 부대에 있다니. 그럼 주한이도 당신이. 네, 제가 돌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제가 누군지 몰랐지만요. 장태석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시 주한이를 데리러 가겠습니다. 곧 돌아올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태석아, 이 일이 알려지면 당신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장태석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사단장이 개인적인 일로 규정을 어긴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부대로 돌아온 장태석은 곧바로 행정실로 향했습니다. 주한이 최상병 앞에서 계속 사정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상병님, 제발.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야, 몇 번 말해? 규정이 규정이라고. 최상병이 짜증을 내는 순간 장태석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장군님. 최상병이 황급히 경례를 했습니다. 주한도 깜짝 놀라며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김주한 병사, 따라와. 장태석의 명령에 주한이 당황했습니다. 장군님, 저는 따라오라고 했다. 장태석의 단호한 목소리에 주한은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최상병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차 안에서 주한은 떨고 있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나 생각해봤지만 사단장이 직접 부르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김주한 병사,
네, 장군님. 할머니 안부가 궁금하지? 주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장태석이 할머니 일을 알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중이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장군님. 주한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왜 사단장이 자신을 도와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병실로 향하는 길, 장태석이 주한을 불러 세웠습니다. 김주한 병사, 들어가기 전에 할 말이 있다. 네, 장군님. 너와 할머니, 그리고 나 사이에는 특별한 인연이 있다. 주한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인연이라고 하시면 할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주한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네, 장군님의 어머니라고요? 그렇다. 그리고 너는 나의 조카다. 주한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장군님이 제 외삼촌이시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나는 어릴 때 입양을 갖고 너의 어머니는 할머니가 직접 키우셨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다. 주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자신과 할머니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가족이 있었다니. 장군님, 아니 외삼촌님, 이제 들어가서 할머니를 만나자.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주한아, 할머니. 주한이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머니는 주한을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걱정 많이 했어요. 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미안하다, 주한아. 할머니가 깜짝 놀라게 하려고 했는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요. 정말 무서웠다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장태석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함께 있는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주한아, 이분이 누군지 아니? 할머니가 장태석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네, 저희 사단장님이세요. 그런데 할머니는 사단장님을 어떻게? 이분은 너의 외삼촌이야. 주한이 다시 한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로부터 직접 확인을 들으니 더욱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 외삼촌이세요? 장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주한아. 그 순간 병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저기 사단장님 차 아닌가? 장군님이 왜 병원에 계시지? 장태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벌써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장태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단장이 개인 병원에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장군님, 괜찮으실까요? 주한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장태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곧 군단에서 연락이 올 것이다. 과연 장태석의 예상대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군단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장태석 소장,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전화 너머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중장인 군단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경중앙병원에 있습니다. 병원에? 무슨 일인가? 개인적인 일로 부대를 이탈했다는 말인가? 지금 당장 군단으로 와서 보고하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장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와 주한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장태석을 바라봤습니다. 태석아, 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요. 아니야. 내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면 안 돼. 할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나는 그냥 집에 갈 거야. 너는 부대로 돌아가고. 안 됩니다. 장태석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평생 숨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김영숙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장군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가? 지금 부대에 기자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사단장이 규정을 어겼다는 소문이. 장태석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려진 거지? 최상병이 동료들한테 말한 것 같아요. 장군님이 갑자기 김주한 병사를 데리고 나갔다고. 주한이 자책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쟤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니다, 주한아. 이건 내 선택이었다. 장태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장태석 소장입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요청합니다. 전화 너머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군님, 지금 상황에서 기자회견은 제가 직접 모든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1시간 후에 부대 브리핑룸에서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끊은 장태석이 할머니와 주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주한아. 이제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 태석아, 그러면 내가. 어머니, 평생 어머니를 찾지 못했던 것이 제 인생 최대의 후회입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시간 후 부대 브리핑룸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전국 방송사 기자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사단장이 개인적인 일로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면회 거절당한 노인이 쓰러진 것과 관련이 있나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장태석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평소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는 달리 오늘은 어딘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3사단장 장태석 소장입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제 개인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장태석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제 우리 부대 정문에서 면회를 거절당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의 어머니입니다. 브리핑룸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생후 1년 만에 입양을 갔습니다. 그 후 55년 동안 생모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혼자서 외손자를 키우며 살아오셨습니다. 장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면회를 거절당한 그 할머니가 바로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손자 김주한 병사는 저의 조카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현행 면회 규정상 직계 가족이 아니면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입양, 이혼, 재혼 등으로 복잡해진 현대 가족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태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5세의 할머니가 군대에 있는 외손자를 보러 왔는데 서류상 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기자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단장으로서 이 규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혈연관계나 정서적 유대관계가 있는 가족은 모두 면회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때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군님, 개인적인 일로 부대를 이탈한 것은 규정 위반 아닙니까? 장태석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하지만 55년 만에 만난 어머니를 혼자 병원에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처벌을 감수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아들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순간 브리핑룸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머니와 주한이 들어왔습니다. 김영숙 아주머니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모두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계셨지만 그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장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마이크 앞으로 나왔습니다. 브리핑룸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임재숙 할머니가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나오자 모든 기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75세의 할머니는 여전히 낡은 옷차림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흔들리지 않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임재숙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전해지는 목소리에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어제 면회를 거절당한 할머니가 바로 저입니다. 할머니가 장태석을 바라봤습니다. 장태석은 단상에서 내려와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55년 전에 낳은 아들입니다. 당시 저는 20살이었고 미혼모였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고백이 계속되었습니다. 가난했고 어렸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좋은 집에 입양 보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메어졌습니다. 55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잘 크고 있을까, 행복할까, 건강할까?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장태석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손을 꼭 잡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연히 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군인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 할머니가 장태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군까지 된 제 아들을 보니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습니다.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어머님, 장군님께서 규정을 어기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군인으로서 규정을 지키는 것이 규정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어머니가 쓰러져 있는데 아들이 달려오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기자들이 할머니의 당당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시골 할머니였지만 말씀 하나하나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친 군인의 어머니입니다. 제 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나라를 섬겨왔는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장태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자신을 자랑스러워해주는 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한 번 어머니를 위해 규정을 어겼다고 처벌받아야 합니까? 할머니의 질문에 기자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때 브리핑룸 뒤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대 장병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주한의 동료들, 최상병, 그리고 다른 간부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장군님, 한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장군님은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함께 외쳤습니다. 장군님, 장군님. 부대원들의 목소리가 브리핑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태석이 감동받아 부대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브리핑룸 문이 열리며 중장 계급장을 단 군단장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장태석이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보고합니다. 23사단장 장태석 소장입니다. 군단장은 장태석을 바라보더니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깊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7군단장 김대성 중장입니다.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키우신 아드님은 우리 군의 자랑입니다. 23사단은 정군 최우수 부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군단장의 말에 기자들이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군단장이 마이크 앞으로 나왔습니다. 현재의 면회 규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을 계기로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장태석 소장에 대한 처벌은 없을 것입니다. 브리핑룸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부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다만 군단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규정부터 바꾸겠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는 면회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할머니가 군단장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어머님께서 감사드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했으니까요. 그때 한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장군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장태석이 할머니와 주안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늘리겠습니다. 55년 동안 못다한 효도를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장태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가족 없는 병사들을 위한 따뜻한 면회의 날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빠르게 적었습니다. 혈연 관계가 없어도 서류상 가족이 아니어도 진정한 가족의 마음으로 장병들을 아껴주시는 분들이 면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브리핑룸이 다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장태석은 할머니와 주안과 함께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겠네요. 태석아, 고마워. 평생 숨어서 살았는데 이렇게 자랑스럽게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다니. 주안도 두 분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세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55년 만에 찾은 가족의 따뜻함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3개월 후 가을이 깊어진 10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23사단 부대 안에는 평소와 다른 훈훈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가족 없는 병사들을 위한 따뜻한 면회의 날 첫 번째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는 화려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따뜻한 면회의 날이라고 적힌 글씨가 따뜻한 가을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행사장으로 꾸며진 부대 운동장에는 여러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 퇴역 군인 가족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없는 병사들을 위해 마음을 나누러 온 분들이었습니다. 임재숙 할머니는 휠체어 대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3개월 동안 건강이 많이 회복되신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낡은 옷 대신 단정한 한복을 입고 계셨는데 장태석이 선물해드린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걸으세요. 주안이 할머니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주안은 오늘 특별히 면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할머니를 면회 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괜찮다, 주안아. 할머니가 이 정도는 걸을 수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장태석과 주한이 번갈아가며 돌봐드린 덕분에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행사장 한쪽에서는 장태석 소장이 다른 간부들과 함께 행사 진행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장태석은 평소의 엄격한 사단장 모습과는 달리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보고합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상병이 보고했습니다. 3개월 전과는 달리 최상병의 표정에도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의 일을 계기로 최상병도 많이 변했습니다. 수고했다. 오늘 행사가 잘 되도록 모두 최선을 다하자. 네, 장군님. 오후 2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김영숙 아주머니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영숙은 이제 부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동장에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가족이 없는 병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어울려 앉아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오늘 이 행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한 할머니의 용기 덕분입니다. 임재숙 할머니께서 나와주시겠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재숙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저는 외손자 면회 한번 가는 것도 쉽지 않은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꼭 혈연관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할머니가 운동장에 앉아 있는 병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다 제 자식 같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생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가족입니다. 병사들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여러분의 가족이니까요. 운동장이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가 자리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장태석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3사단장 장태석입니다. 장태석이 할머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55년 동안 가족을 잃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전 운명적으로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장태석의 목소리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류나 혈연관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부터 이 부대의 모든 장병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두 이들의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때 운동장 한쪽에서 한 병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장군님, 말씀 한마디 하겠습니다. 장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사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이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병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 기분입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그 병사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병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가 잃었던 가족, 다시 찾은 기분이에요.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면서 곳곳에서 감동적인 장면들이 연출되었습니다. 혼자 있던 병사들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짓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주한은 할머니와 장태석 사이에 앉아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외삼촌, 정말 행복해요. 그래, 주한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할머니가 주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하자. 장태석도 두 사람의 손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무렵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면서도 아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또 올게요. 우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병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장태석, 할머니, 그리고 주안이 함께 부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 태석아. 이제는 숨지 말고 당당하게 살자.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가족들을 만들어가요. 주안의 말에 세 사람이 모두 웃었습니다. 저녁 하늘에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으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달은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으로서 말입니다.